소록도 가는 길 77회. 박효숙은 종현이를 당신 손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의 핏줄이 섞이지 않은 종현이를 늘 못마땅스럽게 생각하면서 남처럼 쌀쌀하고 냉정하게 대하곤 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아이가 어떻게 내 아들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냐?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 꼴을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만일 오빠가 위험하게 된다면 엄마는 우리 은비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돼. 그렇게 해야만 엄마가 나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알았다. 하지만 우리 지우기가 그렇게 쉽게. 엄마,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더구나 오빠는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이니 우리네하고는 다르지 않겠어. 암이라는 병이 건강했던 사람들의 목숨도 앗아가는 병이라는데 그렇게 심한 병을 앓고 난 사람이 견딜 수 있겠어? 우리 지우기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가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니? 참, 엄마. 솔직히 우리끼리만 있으니 하는 말이지만 엄마가 언제 한순간이라도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엄마는 오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고 그리워하기는커녕 그런 아들이 있다는 것조차 엄마는 생각하지 않았잖아. 가끔은 생각을 했었다. 해녀 살아있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소록도까지 가서 생사를 확인하고 이곳을 찾을 수도 있었지. 그건 엄마가 아들이 그리워서가 아니고 엄마가 의지할 곳이 없어 해녀 살아있다면 남은 여생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랬던 것이 아냐. 박효숙은 미주의 말에 대답할 말을 잃는다. 미주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신의 배를 빌어서 낳은 자식이라 해도 키우지 않으니 정이 없었던 모양이었는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 그 자식에 대한 정을 완전히 떼어버렸는지 몰라도 그리워서 보고파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미주하고는 다르게 생각이 되는 아들이다. 미주는 모든 것이 가슴 아프고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욱에 대해서는 그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뿐이었다. 그녀들이 그러고 있는 시간 지욱의 상태는 많이 호전이 되어 죽 대신에 밥을 조금씩 먹고 있다. 그러나 밥을 먹는 양이 너무 적어 순영은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다. 종현 아버지, 조금만 더 묵어 보이소. 아니, 그만 먹겠어. 이리 밥을 묵고 어찌 살겠소? 얼라 밥 묵듯이 해서 어찌 견디겠소? 차츰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욱은 더 이상 밥을 먹지 못한다. 순영은 잠시도 지욱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욱의 병간호를 도맡아 한다. 아무리 형제들이 대신 교대를 해주겠다고 말을 해도 거부하면서 지욱의 병상을 지킨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지욱은 퇴원한다. 종현이의 대입 수능 시험 20여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순영은 친정에 들리지 않고 곧 바로 경주로 내려가기로 한다. 언니, 이대로 바로 내려가지 말고 내 집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언니도 쉬었다 내려가면 어때요? 순미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한다. 순미는 그동안 혼자 30여 평대의 아파트를 마련해서 살고 있었기에 순영 부부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아이다. 하루라도 얼른 집으로 내려가서 쉬는 것이 더 좋다. 네 성희는 고맙다만 이대로 내려갈란다. 그동안 참말로 네 고생이 많았다. 내가 고생을 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올라와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 내 어찌 그것을 잊을 수 있겠노? 형부, 힘드시겠지만 약을 꼭 챙겨 드시고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 드세요. 처제, 참으로 고맙소. 내 반드시 건강을 회복해서 처가 식구들에게 받은 이 은혜를 갚아나가면서 살아갈 것이오. 잘 이겨내 주셔서 저희가 고맙습니다. 그들은 순영이 지욱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지켜본다. 종현이의 대입이 아니라면 저렇게 곧 바로 떠나는 것을 한사코 만류할 사람들이었으나 종현이를 생각해서 말리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지욱은 힘에 겨운지 잠이 든다.
순영은 잠시 차를 주차시키고 담요를 꺼내어 지욱을 덮어준다.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하면서 그제야 집을 생각한다. 그동안 수없이 정씨하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집안의 사정을 알고 있다. 또 다시 딸을 불러들인 시어머니의 처사가 마땅치 않았으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순영은 오늘 내려간다는 것을 전화를 했다. 집에 도착하자 마자 은빈애가 와 있다는 것을 알면 남편의 심정이 또다시 불같이 화를 낼 것 같아. 오늘은 은빈애를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 아닌 부탁을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제 간신히 수술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순영의 마음이다. 휴게소에 도착한다. 여기가 어디야? 잠이 들어있던 지욱이 눈을 뜨며 밖을 내다본다. 휴게소에 잠시 쉬어갈랍니다. 그래. 나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 순영은 차를 주차시키고 나서 지욱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간다. 여기서 기다려주소. 순영은 화장실에 볼일을 끝내고 나서 차로 돌아와 친정 올케가 준비를 해준 도시락을 꺼낸다. 보온 도시락에 밥을 담고 보온 병에 그들이 먹을 국을 담아 밥과 국이 그대로 따끈하다. 우리 언니 정성을 우찌다 갚겠노. 정말 처남댁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 마음일 뿐이다. 참말로 이번에 언니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 집안이 편안하고 어머니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야. 내 반드시 건강을 회복해서 처남댁의 신세를 갚아나가면서 살아야지. 그들은 차 안에서 점심을 먹는다. 반찬 한 가지 한 가지에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인 흔적이 보인다. 종현아버지, 이리 묵는 밥이 참 맛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묵소. 정말 맛이 있네. 그러나 지욱은 몇 수저를 뜨고 만다. 순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는다. 억지로 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싶은 마음이다. 다시 출발을 한다. 되도록 서행을 하면서 안전운행을 해나가는 순영이다. 환자에게 조그만 충격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안전운행을 위주로 운전을 해나간다. 그렇게 서너 시간이 지나 경주에 도착해서 잠시 지욱을 차 안에 두고 시장을 본다. 집으로 가면 아무것도 반찬을 해서 남편에게 먹일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편을 위해 반찬거리를 구입한다. 아직은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 집에 도착한다. 사장님,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정씨와 유민이 지욱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반긴다. 지욱이 왔다는 말을 들은 박효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온다. 지욱아, 어디 얼마나 상했는지 좀 보자. 순영은 미주 내가 보이지 않자 안심을 한다. 잠시의 인사가 끝나고 나서 순영은 지욱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푹 한숨 주무시소. 지욱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드러나 보인다. 미안해. 내가 조금만 쉬었다 일어날게. 지욱은 그대로 잠속으로 빠져든다. 지욱이 잠이 든 것을 보고 나서야 순영은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간다. 생각했던 것처럼 주방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양념조차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고 쌀독의 쌀이 거의 바닥을 보인다. 순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유여인에게 가서 모든 양념을 얻어와 지욱을 위한 저녁을 짓는다. 애미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박효숙은 주방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으면서 말을 한다. 고생은요? 당연히 지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경과는 어떻더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 신경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라서 모두 마음을 편안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 내 당분간 미주를 오지 않도록 했다. 당분간이 아니라 더 이상은 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종현아버지 앞으로 들어가는 병원비가 수월치 않을 것인데 미준에 돌봐줄 힘이 어디 있는겨? 박효숙은 대꾸를 하지 않는다.
순영 또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박효숙은 순영이 저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방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 순영은 남편을 위해 갈아온 소고기를 넣고 각종 야채들을 넣고 죽을 끓일 준비를 한다. 내가 거의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요즘엔 어지럼증이 심하다. 갈비라도 먹었으면 하는 생각뿐이구나. 그러나 순영은 대꾸를 하지 않는다. 아들이 수술을 받고 내려온 첫날 당신 몸부터 생각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밉고 싫다는 생각을 한다. 순영은 여자들의 식탁은 대충 준비한다. 그런 시어머니가 밉기도 하지만 순영 자신도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다. 병원에서 새우잠을 한 달이나 잔 순영이다. 이제 온몸이 파김치가 되는 기분이었으나 시어머니의 손에 주방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생선을 굽고 김치와 두어 가지 밑반찬과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에 차린다. 진지드시소. 밥상이 너무 초라하지 않니? 박효숙은 불평을 한다. 어머님, 지도 지금 너무 피곤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지금 고기를 묵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종현아버지부터 건강을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순영은 두 말씀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못을 박아버린다. 박효숙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밥을 먹는다. 며느리가 해주는 따뜻한 밥이다. 저절로 밥이 목에 넘어가는 듯 밥맛이 꿀맛이었다. 박효숙은 한 공기의 밥을 먹고 더 먹는다. 그런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순영은 그런 시어머니가 가엾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했음을 생각한다. 지욱이 잠에서 깨어 주방으로 들어온다.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니 배가 고픈데 내가 먹을 것도 있소. 된장찌개를 묵을라요? 죽을 준비했는데 밥을 묵을라요? 죽하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안 되나? 안 되긴 와 안 되겠는겨. 순영은 남편이 찾는 것만이 기쁘다. 부지런히 식탁에 새롭게 남편의 음식을 차려놓는다. 지욱은 모처럼 맛있게 죽과 된장찌개를 떠먹는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